안녕하세요. 인생이라는 복잡한 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지혜의 등대, 시대의 통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지혜의 원천은 수세기가 흘러도 그 빛을 잃지 않는 고전, 바로 17세기 스페인의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세상을 사는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을 옆에 두고 읽었고, 니체마저 정신과 지성의 섬세함에서 그 누구도 그라시안을 능가할 수 없다고 극찬했던 이 책은 단순한 자기계발서를 넘어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의 본질을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로 가득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삶의 통찰을 얻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나눔의 행위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지혜의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그라시안이 남긴 300가지 조언 중 핵심적인 지혜들을 하나씩 음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 모든 지혜의 출발점. 자기 자신을 아는 기술 모든 것이 완벽의 경지에 이른 오늘날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완벽함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7현자를 만드는 것보다 오늘날 한 명의 현자를 만드는 것이 더 어렵고, 과거에는 국가 전체를 상대하는 것보다 오늘날에는 단 한 사람을 상대하는데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것은 바로 인격과 지성이라는 두 개의 기둥입니다. 재능은 이 두 기둥 위에서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절반의 성공에 그칠 뿐입니다. 지성만 있고 인격이 없다면 그 지성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칼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나 본분, 인간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행동은 어리석음의 극치이며 반드시 실패를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수준의 영적 경지입니다. 저속하고 일시적인 감정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과 자신의 열정을 지배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지배는 없습니다. 그것은 의지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열정이 당신의 인격을 뒤흔들더라도 당신의 지위까지 흔들리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중요한 위치에 있을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고 타인의 존경을 얻는 가장 현명한 지름길입니다. 자신을 아는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태어난 나라, 자라온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물이 흐르는 땅의 성질을 담듯 사람도 자신이 태어난 지역의 장단점을 공유합니다. 아무리 세련된 국가라 할지라도 고유의 결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국민적 결함을 인지하고 그것을 교정하거나 최소한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은 위대한 승리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았을 때 가장 크게 감명받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장, 세상 속에서 나를 세우는 법. 관계의 기술 현명한 사람은 타인에게 감사받기보다는 타인이 자신을 필요로 하게 만듭니다. 희망은 기억하지만 감사는 쉽게 잊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갈증을 해결한 자는 우물에 등을 돌리고 즙을 다 짠 오렌지는 황금에서 진흙으로 변합니다. 의존 관계가 끝나면 존중도 사라집니다. 경험이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타인의 의존성을 유지하되 결코 완전히 만족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상대를 애태우고 그들의 문제가 당신 없이는 해결될 수 없음을 인지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심지어 왕의 마음까지도 사로잡을 수 있는 강력한 기술입니다. 또한 당신이 배울 수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십시오. 인간관계를 배움의 장으로, 대화를 세련된 가르침으로 만드십시오. 친구를 스승으로 삼아 배움의 유용함과 대화의 즐거움을 동시에 누리십시오. 지적인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당신의 말은 칭찬으로 보상받고
당신이 듣는 것은 배움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신중한 사람은 허영심 가득한 궁전이 아닌 영웅들이 머무는 고결한 장소를 찾습니다. 그곳은 위대함을 배울 수 있는 살아있는 아카데미와 같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원칙 중 하나는 당신의 상사보다 뛰어나게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패배는 누구에게나 쓰라린 것이지만 상사를 이기는 것은 어리석거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우월함은 항상 미움을 사며 특히 윗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재산이나 성격, 기질에서 뛰어난 것은 용납될 수 있어도 지성에서만큼은 그 누구도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지성은 모든 속성 중에 왕이기 때문입니다. 조언을 할 때는 상대가 잊고 있던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처럼 보여야지 그가 보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됩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찬란한 태양의 자식들이지만 감히 태양보다 밝게 빛나려 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장, 신중함의 미학. 행동의 전략대로는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고 미결 상태로 남겨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성공에 감탄합니다. 모든 것이 너무 명백하면 유용하지도 세련되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의도를 즉시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의 호기심과 기대를 유지하십시오. 신비로움은 그 자체로 존경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자신을 드러낼 때도 모든 것을 솔직하게 보여주지 마십시오. 신중한 침묵이야말로 지혜가 숨는 안식처입니다. 한번 공개된 결심은 결코 높이 평가받지 못하며 실패할 경우 2배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주시하고 기다리게 만들고 싶다면 신처럼 행동하십시오. 지식과 용기는 위대함을 만드는 두 날개입니다. 이 둘은 당신을 불멸의 존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는 만큼 당신은 존재하며 현명하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 자체가 어두운 세계입니다. 판단력은 눈이고 힘은 손입니다. 용기 없는 지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또한 당신의 행동 방식을 계속해서 바꾸십시오. 예측 가능한 사람은 쉽게 패배합니다. 늘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면 경쟁자들은 당신의 수를 읽고 당신을 방해할 것입니다. 일직선으로 나는 새는 잡기 쉽지만 비행 경로를 바꾸는 새는 잡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의도 역시 항상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번 반복하면 사람들은 규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최고의 선수는 상대가 기대하는 대로 말을 움직이지 않으며 상대가 원하는 말은 더더욱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공에도 기술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운에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행운은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운의 문 앞에서 그저 기다리지만 더 현명한 사람들은 신중한 대담함으로 그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갑니다. 그들의 용기와 미덕이 행운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철학자에게 좋은 운과 나쁜 운은 오직 신중함과 경솔함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네 번째 장, 완성을 향한 여정. 탁월함의 추구 완벽한 사람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매일 자신을 완성시켜 나가야 합니다. 고상한 취향, 순수한 지성, 명확한 의지, 원숙한 판단력을 갖출 때까지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무언가 부족한 채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완성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말에 지혜가 있고 행동에 신중함이 깃든 완성된 사람은 분별력 있는 사람들의 특별한 모임에서 환영받고 갈망의 대상이 됩니다. 자신의 가장 뛰어난 자질, 즉 당신의 왕과 같은 능력을 파악하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연마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자질들을 보조적으로 키우십시오.
모든 사람은 자신이 무엇에 뛰어난지 알았다면 어떤 분야에서든 탁월함을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열정에 눈이 멀어 재능을 엉뚱한 곳에 쏟아붓고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당신의 가장 뛰어난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에 2배의 노력을 쏟으십시오. 완벽함은 양이 아니라 질에 있습니다. 매우 좋은 것들은 항상 작고 희귀했습니다. 양이 많으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거인들이 보통 난쟁이 취급을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책들은 지혜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팔운동을 시키기 위해 쓰인 것처럼 두껍습니다. 깊이가 없는 넓이는 평범함에 그칠 뿐이며 모든 것을 알려고 하는 박식가는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깊이가 탁월함을 낳고 위대한 명성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일을 시작할 때 사람들의 기대를 너무 높이지 마십시오. 과대 포장된 것은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현실은 결코 상상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완벽한 것을 상상하기는 쉽지만 그것을 성취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상력은 욕망과 결합하여 현실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잉태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것이라도 우리의 선입견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상상력은 배신감을 느끼고 감탄보다는 실망을 낳습니다. 현명한 시작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지 기대치를 한껏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이 기대를 뛰어넘을 때 우리는 훨씬 더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5번째 장, 평판과 명성. 영혼을 위한 투자. 행운과 명성 중 하나는 변덕스럽고 다른 하나는 견고합니다. 행운은 현재를 살게 하고 명성은 우리가 떠난 뒤에도 살게 합니다. 행운은 질투의 대상이 되고 명성은 망각에 저항합니다. 행운은 때때로 노력으로 얻을 수 있지만 명성은 끊임없는 노력을 요구합니다. 명성에 대한 갈망은 힘과 활력에서 태어납니다. 명성은 언제나 거인들의 자매와 같았으며 극단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습니다. 혐오의 대상이 되거나 칭송의 대상이 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쌓아 올린 명성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십시오. 명성은 명성에게서 빌려온 대출금과 같습니다. 그것은 탁월함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비싸지만 한번 얻으면 유지하기는 비교적 쉽습니다. 명성은 하나의 위엄이며 존경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실체에 기반한 명성만이 영원히 지속됩니다. 또한 당신의 의도를 암호화하십시오. 열정은 정신의 문과 같습니다. 가장 실용적인 지식은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패를 보여주는 사람은 게임에서 질 위험이 있습니다. 링스처럼 예리한 상대의 시선에 맞서 오징어처럼 먹물을 뿜어 당신의 생각을 감추십시오. 그 누구도 당신의 성향을 파악하거나 당신의 의도를 예측하게 두지 마십시오. 세상은 보이는 대로 사물을 판단합니다. 사물은 본질이 아니라 보이는 대로 통용됩니다. 사람들은 거의 사물의 깊이를 들여다보지 않고 대부분 외관에 만족합니다. 당신의 얼굴이 악의적으로 보인다면 당신이 옳다 하더라도 소용없습니다. 진실하고 현명하며 기만과 환상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나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거나 당신의 미덕을 과시하지는 마십시오. 철학은 더 이상 존경받지 않지만 그것은 여전히 현자의 가장 중요한 추구입니다. 기만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은 신중함의 양식이며 정의로움의 기쁨 중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지혜 중 극히 일부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조언들은 때로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은 세상을 이상이 아닌 현실 그대로 바라보라는 깊은 통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지혜들이 여러분의 삶이라는 항해에서
든든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통찰은 앞으로도 시간을 초월하는 위대한 지혜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여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